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과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사진들의 자진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사진들과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인데요. 비대위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학원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인 단체장들과 확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이 정관에 명시된 한국 정부 감사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남가주 학원 정관상 한국 정부가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개 서약서 등을 통해서 지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사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강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원하는 걸 많이 받아들이고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 또 바뀌고 수용을 하면 또 바뀌고 해서 이제는 오히려 저희를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끝내고 또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법의 판단을 받자.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비대위 측은 학원 이사회와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비대위는 앞으로 한인사회의 여론을 주 검찰에 전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내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게 첫 번째 클레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리스하는 거, 한국 학교 공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자금 유용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료 공개하면서 같이 밝혀지겠죠. 이렇게 해서 크게는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주 내 한국학원 정상화 촉구 성명서를 주 검찰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총괄하고 있는 검찰 측 주요 인사와 만남을 통해 이사진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고발한다는 겁니다. 학원 이사회가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 학원본부 임대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뤄집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소송 내지는 가처분 명령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데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비대위는 소송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동포 차원의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비대위의 협상 종료 선언으로 법적 분쟁을 통한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롱비치 지역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던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롱비치의 한 가정집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소방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5분 2700블락 7가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던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2마일 떨어진 장소며 총격 현장은 가정집과 비즈니스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현장에는 할로윈 커스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구조대원들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네일샵의 마당에서 총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건 당시 20발에 가까운 총성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Yeah, we lived like a block away and we heard multiple gunfire. It sounded like 10 shots at least. And then next thing we know, there was like multiple ambulances, fire trucks, helicopters. And then we came outside and they had this thing blocked off within half an hour. 이번 총격으로 인해 3명의 성인 남성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7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5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용의자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파티였는지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인해 시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올해 3번 연속 금리 인하로 7월 이후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적절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준은 어제부터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존 1.75%포인트에서 2%포인트 금리를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올해 세 번째이자 지난 7월 말과 9월 중순을 포함해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 We're committed to making the best decisions we can based on facts and objective analysis. Today, we decided to lower the interest rates for the third time this year. 3번 연속 인하로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 중 8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2명은 올해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7월과 9월 금리 인하 당시 가계지출 증가, 고용시장 안정에도 기업 투자와 수출 약화 등을 고려해 인하 방침을 내렸습니다. 연준의 오늘 금리 인하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압박 등을 고려해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 투자와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금리를 인하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overall economy is growing at a moderate rate. Household spending continues to be strong, supported by a healthy job market, rising incomes, and solid consumer confidence. In contrast, business investment and exports remain weak, and manufacturing output has declined over the past year. 또 경제와 관련된 정보가 연준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는 한 현재의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밝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글로벌 성장세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를 강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진행 중인 위험에 약간의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금리 인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번 이상 음주 사고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초강경 이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2번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일으킨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또 이미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도 시민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과거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이민자들도 이민 혜택이 제한되며 이들의 추방유예와 면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 해 4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또 하나의 초강경 이민 조치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됩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로 2번 이상 적발된 경우인지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2번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시속 80마일 상당의 산타애나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LA 산간지방과 산타모니카 일대 시속 80마일 이상의 산타애나 강풍이 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산타애나 강풍은 남가주 일대 산불을 더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게티센터 인근에서 발화한 산불 역시 이번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745에이커의 삼림과 주택 12채를 태운 게티 산불은 현재까지 27%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A 소방국대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게티 산불 발화 지역 인근 학교에는 모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산타애나 강풍으로 산불이 더 확산될 경우 휴교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시정부가 뉴욕시 신분증 발급 5주년을 맞아 혜택을 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휴사 KBTV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부터 신분증 소지자들은 맨하탄 휘트니 미술관, 아폴로 극장, 링컨 센터 재즈, 바지 뮤직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아동의류업체 쿠키스 키즈 백화점과 온라인 꽃 배달업체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과 뉴욕 현대미술관 등 50곳이 넘는 박물관과 미술관, 수영장, 체육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서도 여전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2020년 1월 카드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온라인과 접수처를 통해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만기일이 60일 이하이거나 만기일이 지난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소지자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뉴욕시는 중학생들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공립중학교에 임시 등록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살 이상이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북서쪽 시미밸리 지역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지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로 인근 6,500여 가구에 비상 대피령이 발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돌풍에 따라 정상적인 소방 헬기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라며 피해는 앞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이 지난 26일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용의자를 공개 수배합니다. 가정용 보안 카메라에 잡힌 용의자는 흑인으로 범행 당시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택에 침입해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아 출신 한인이 LA 공항경찰국 국장에 임명됐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세실 램보는 공항경찰 국장에 임명되기 전 LA 카운티 셰리프국 부국장 카슨 씨 매니저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엔과 인수합병을 추진합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주식 가치는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병 시 푸조의 최고 경영자가 법인 CEO를 맡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회장이 법인 회장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레 국민의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시위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당국은 이미 시위 가담자 수백여 명을 체포했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칠레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